안녕하세요. 우아콘 2025 참여자 여러분. 트랙 2 백엔드 주제 발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조 원이 거래되는 커머스에서 비마트 가격 할인 시스템 이관하기, 레거시 제거 예정기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아한 형제들 커머스 상품업을 개발팀의 허영범, 민태님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팀과 미션 소개 이후에 과제에 대한 배경, 저희가 사용했던 ADI라는 툴에 대한 설명, 그리고 API와 이벤트 처리 이관계를 차례대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태님이 DB 마이그레이션과 마무리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팀과 미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아한 형제들의 커머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배달 음식 이외에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마트, 장보기 쇼핑, 전국 특가, 배민상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 만큼 각각의 상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 커머스 상품업의 개발팀이 있습니다. 팀에서는 상품에 대한 원장 정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인 카탈로그, 카테고리, 프로모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커머스 상품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장보기 쇼핑에 입점하신 파트너 상품 관리자분들도 상품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합성 및 정책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는 전시, 주문, 물류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바로 팀의 미션입니다. 이때 원장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기술들을 활용하여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아콘 2024년 데이터 허브 관련 주제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시에서는 통합, 처리, 저장, 조회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2024 우아한 데이터 허브 관련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발표에서는 상품과 함께 가격 할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원장 데이터 중 프로모션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프로모션에서도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장보기 쇼핑과 비마트에서는 카드 할인, 1+1, 2+1과 같은 M+N 프로모션, 그리고 가격 할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격의 프로모션들이라도 서비스에 맞게 특화되며 발전되며 비마트, 장보기 쇼핑의 각각의 서버와 DB에서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관리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커머스 상품 허브 개발팀에서는 각기 다른 서비스들의 프로모션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모션 플랫폼 모듈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프로모션 기능들을 하나의 모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비마트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 중 각각의 비마트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다양한 상품을 할인할 수 있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비마트 기존 서버에서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어떻게 이관했는가에 대한 여정기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마주했던 배경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분리되어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비즈니스적, 기술적 여러 고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고려 요소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기 다른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프로모션 데이터들이었지만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슈를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적용은 무중단이어야 했으며 유실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롤백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 작업자 입사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후에 몇 년 뒤에 비마트 도메인을 처음 맡게 되면서 몇 년간 쌓였던 레거시 히스토리를 한 번에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계획 이후에도 누락된 점이 없는지 또 다른 서비스의 영향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는 분석 및 확인할 것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앞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예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달이라는 기간으로 저희의 과제 진행 기간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고려사항, 그리고 한정된 제한시간, 논의점들을 정리하던 중 불현듯 다음과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마주하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들을 도출하고 후보군인 A안, B안, C안을 비교합니다. 각각의 안들은 훌륭하지만 여러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상황에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결과 A안을 선택하였습니다. A안을 기반으로 하여 기능 구현을 세우고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A안에 대한 이슈가 추가 확인되거나 과제 요구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해결책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며 다른 방안이 더 좋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B안이나 C안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야, A안과 B안을 융합하여 사용해야겠어 등의 다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고려사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한의 굴레, 복잡한 요구사항들 앞에서 저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이 가장 우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DR을 채택하게 됩니다. ADR, 어떤 툴이길래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채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은 ADR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R은 아키텍처 디시전 레코드의 약자로 아키텍처 결정 기록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내려진 중요한 아키텍처 관련 결정들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지? 다른 방안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개발을 하며 기술을 새로 선택하거나 구조를 채택할 때 작업 중 고민하거나 동료들에게 리뷰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미래의 과제를 다시 작업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 및 결정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ADR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결정에 대한 문서인지 정확하게 나타내는 간결한 제목, 해당 결정의 제한됨, 채택됨, 보류됨, 현재 진행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결정을 내리게 된 기술적, 기획적, 비즈니스적 배경을 둘러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맥락, 해당 문제에 대해 고려했던 다른 대안들과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대안,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과 결정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ADR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체 컨텍스트, 결정사항, 대안 기록들을 통해 여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어떻게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했는지 결정의 이유에 대한 추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팀 내 리뷰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는 AI 툴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I에게 컨텍스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코드 이외의 정책에 대한 맥락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과정 중 ADR을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추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마무리 진행할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분석하고 작성했던 ADR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I 및 이벤트 처리를 이간 여정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할인 관련하여 이전할 API 및 이벤트 처리 기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배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트 가격 할인 API는 상품 관리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비마트 관리 페이지에서 호출할 뿐만이 아니라 우아한 형제들의 다양한 내부 기능에서도 호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서버를 호출하는 기능을 이전 비마트 서버가 아닌 새롭게 이전된 프로모션 플랫폼으로 바라보도록 API를 전환합니다. 그와 맞게 비마트 서버의 데이터들을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에 알맞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토 초기에는 프로모션 플랫폼의 표준 규격에 맞게 API 호출처에서 간략한 수정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존 모듈별 전환 일정입니다. 저희 서버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 모듈의 기능을 사용하는 팀들과 소통하여 각각의 모듈별로 기능 전환을 모두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합한 각각의 모듈별 전환 가능 일정이 달랐습니다. 금일 날짜인 10월 28일을 예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마트 관리 페이지 및 우아한 형제들 내부 기능일은 10월 19일, 10월 25일까지 전환할 수 있다고 소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0월 28일까지 배포 및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모듈에서 10월 28일까지가 아닌 10월 30일 이후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일정을 공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포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비마트에서 서버에서 활용하고 있던 기능들을 조사하면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려진 웹페이지에서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가져가는 모듈이 있을 정도로 레거시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내부 서비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이전 대상의 모듈들을 모두 조사하여 한 번의 전환 요청 및 적용 일정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전 서버의 기능이 필요한 사용자들입니다. 관리 페이지에서는 A, B, C라는 기능이 존재하고 이관을 하면서 레거시 기능인 C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이후에서는 이전 관리 페이지에서 새로운 관리 페이지로 이관을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마트 이전 관리 페이지의 기능들은 페이드아웃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관 부서의 추가 확인 결과 배포 이후에도 3주 정도는 비마트 새 관리 페이지에서는 페이드아웃 될 예정인 이전 관리 페이지의 기능 C가 필요하다고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용 이후에도 프로모션 플랫폼을 통해 가격 할인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비마트 이전 서버를 바라보는 이전 관리 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수정된 데이터가 출력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플랫폼과 비마트 서버의 데이터는 3주 동안은 같은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동기화된 데이터를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세 번째로는 API 이외의 기능인 이벤트 처리 이전입니다. API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이벤트 처리 기능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상품의 가격 할인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앞서 공유드렸던 예시인 API가 아닌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도 어떻게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확정되지 않은 적용일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배경들로 인하여 과제 작업 기간, 테스트 기간, 그리고 배포 일자까지 확정되고 나서도 실제 적용 날짜는 언제가 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과제를 진행하고 테스트 및 배포를 진행하고 오늘 나간다 하더라도 이 기능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날짜를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과제를 진행하면서 적용된 날짜는 계속 변경이 되었었고 배포가 진행되고 한 달 이상 기간 이후에 기능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경은 비마트 서비스 특성상 이번 배포가 서비스 영향도가 큰 프로모션들을 대상으로 작업이 되어 문제가 생길 시에 빠르게 롤백이 되어야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은 수많은 지점별로 특화되어 다양한 상품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향도가 가장 큰 프로모션 기능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중단으로 배포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빠른 롤백을 할 수 있도록 배포 설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존무 모드별 전화 일정이 다르고 이전되기 전 레거시 서버의 기능이 필요한 사용자가 있으며 API 이외의 이벤트 처리도 신경 써야 하며 개발 및 배포 이후 확정되지 않은 적용일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생길 시에 빠른 롤백도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리된 배경들을 기반으로 여러 대안들을 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안들을 평가하고 기각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건 빅뱅 배포입니다. 내부 기능들이 모두 전환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빅뱅 배포를 통해 모든 기능을 비마트 서버에서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요청 방향을 전환하도록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적용 일정은 계속 미뤄지겠지만 한 번의 모든 기능들에 대한 배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했던 배경들을 고려해보니 보완을 진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롤백 시나리오에서의 이슈입니다. 만약 프로모션 플랫폼에 이슈가 생기면 이전 비마트 서버를 바라보도록 다시 롤백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모듈들을 롤백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5에서 다루었던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빠른 롤백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30일 이후에도 추가로 API로 호출 방향을 돌려야 하는 내부 기능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배경 2에서 설명드렸던 9 버전의 기능도 문제가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배포가 진행되면 비마트 서버와 DB에는 더 이상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9 버전에서만 제공하던 기능을 당분간 사용해야 되는 관리자는 더 이상 최신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가 앞서 공유드렸던 배경 1, 2, 4, 5의 이슈가 발생하여 쉽게 대안을 기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안 2번은 스트랭글러 패턴을 참고하여 공통 프록싱 서버와 기능 플래그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스트랭글러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레거시 서버에서 새로운 구조로 전환할 때 많이 쓰이는 패턴으로 MSA 전환 과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라우팅 파사드를 만들고 전환 대상 요청들이 라우팅 파사드를 거쳐 기존 기능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저희 배경에서는 라우팅 파사드에서 비마트 9 서버로 요청이 가야 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서버가 기능이 완성된다면 라우팅 파사드에서 레거시 서버부터 새로운 서버로의 요청 방향을 전합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기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거시 서버인 비마트 서버의 기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스트랭글러 패턴을 활용하여 공통 프록싱 서버를 사용하고 기능 플래그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일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비마트 새 관리 페이지, 비마트 이전 관리 페이지, 내부 기능들을 모두 공통 프록싱 서버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능 플래그로 요청 및 응답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비마트 구 서버를 바라보도록 기능 플래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프로모션 플랫폼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 일자가 정해지면 공통 프록싱 서버에서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기능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 1과 4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플래그를 비마트 구 서버로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롤백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배경 5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기술한 배경들을 확인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통 프록싱 서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서버를 띄우는 리소스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요청하는 쪽에서도 공통 프록싱 서버에 맞게 포팅하는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듈을 사용하고 있던 내부 서비스들이 공통 프록싱 서버를 바라보도록 추가 작업을 진행해줘야 하며 이는 곧 다른 모듈들의 구현 리소스 투입 및 배포로 이어집니다. 이는 새 작업에 대한 모듈별 배포 날짜가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 배경 1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해결책이 되며 추가적인 리소스가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레거시 기능을 제공해 주려면 프로모션 플랫폼에서도 추가 작업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 2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저희는 배경을 많이 정리해 준 덕분에 쉽게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배경들 속에서 제안된 대안들 중 저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대안들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장단점 및 추가 고려해야 될 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를 조합하여 맥락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결정은 대안처럼 프록싱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공유드렸던 스트랭글러 패턴의 라우팅 파사드 서버와는 다른 방향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바로 프록싱 기능을 이전 서버인 비마트 서버와 이전 대상 서버인 프로모션 플랫폼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프로모션 플랫폼의 서버에서 비마트 서버로 또 비마트 서버에서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프록싱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록싱들의 방향은 기능 플래그가 제어하게 됩니다. 비마트 이전 서버형으로 기능 플래그가 적용이 된다면 비마트 서버로 요청이 간 것은 비마트 서버에서 그대로 로직이 실행되지만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요청이 간 것은 프록싱 기능을 통하여 비마트 서버에 맞게 포팅이 되어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간단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플랫폼 코드에서 로직 실행 전 기능 플래그를 조회합니다. 조회한 기능 플래그 값에 따라 프록싱을 호출할 것인지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 플래그를 프로모션 플랫폼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비마트 서버로 요청을 보내더라도 프로모션 플랫폼 규격에 맞게 포팅이 되어 프로모션 플랫폼에서 서버로 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비마트 코드에서 로직 실행 전에 기능 플래그를 줘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프로모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마트 레거시 로직을 동작시키지 않고 바로 프록싱 로직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 서버의 기능이 필요하더라도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고 각각의 모듈 배포 일정이 다르더라도 로직이 수행되는 서버는 같기 때문에 배경 1과 2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세일 설정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버 모듈에 따라 각각의 새로운 컨슈머 그룹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메시지를 컨슈밍하는 쪽에서 기능 플래그에 따라 로직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비마트 이전 서버형으로 기능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으면 비마트 컨슈머에서는 로직을 수행하지만 프로모션 플랫폼 컨슈머에서는 로직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를 커밋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프로모션 플랫폼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비마트 서버의 컨슈머에서는 로직을 수행하지 않고 프로모션 플랫폼의 컨슈머에서만 수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코드는 이전에 공유드렸던 API와 비슷한 구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PI 및 이벤트 처리 구조에서 내린 결정을 다음 그림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들은 작업 단계에 따라서 작업 전이면 비마트 이전 서버, 작업 이후면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때 기능 플래그에 따라서 비마트 이전 서버에서 로직이 실행될 것인가,
혹은 새로운 프로모션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기능 플래그가 선택하지 않은 기능들로 요청이 갈 경우에는 기능 플래그가 선택하는 기능으로 요청을 프록싱하여 로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비마트 이전 서버로 요청을 보내도 프로모션 플랫폼 서버로 프록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도 기능 플래그의 방향에 따라 로직을 수행할 컨슈머 그룹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API 및 이벤트 처리를 알맞은 구조를 채택하여 배경들의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동기화, 그리고 배경 위에 설명드렸던 레거시 관련 문제들은 이와 같은 구조에선 모두 완벽히 풀리진 않았는데요. 이 다음 부분은 DB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민태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B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설명드릴 김민태라고 합니다. 앞서 비마트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커머스인데요. 2019년 11월 달에 시작한 서비스로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6년 된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서비스에서 DB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들을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볍게 제가 생각하는 비마트의 모습을 한번 생성형 이미지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좀 귀엽지만 좀 강력하고 좀 빠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서비스가 사실 6년간 살아남았다는 건 바로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결국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현재 잘 이용해 주시는 비마트의 경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했는데요. 또 문서도 히스토리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존재하고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안정적으로 신규 플랫폼으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 소스 코드도 굉장히 거대하며 스파게티 코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데이터는 상품의 가격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 문제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신규 프로모션 플랫폼에서도 당연하게 상품의 가격을 추정하는 동일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범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프로모션 통합 고려 요소 중에서 비마트 서버와 신규 프로모션 서버는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DB도 분리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전환하는 과정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되며 데이터베이스 또한 무중단으로 손실 없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업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당연히 롤백을 한번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롤백보다는 저희가 한 번에 이 강력한 녀석을 해치우는 것이 좀 엔지니어로서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시도에 끝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범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ADR도 DB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에도 동일하게 작성했고요. 영범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ADR 구성 요소를 잠깐 복귀해 보겠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당면한 상황, 문제에 대한 고려했던 대안, 아키텍처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에 앞서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맥락이란 단어보다는 배경, 대안, 결정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은 결국 각각 프로모션의 서비스별로 관리되는 형태에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위에서 API와 이벤트 서버를 이관을 진행했던 기간과 동일하게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은 결국 신규 프로모션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통하여 비마트의 상품 가격 관리 기능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데이터 적재는 신규 프로모션으로 적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이관하여 가격이 변경되었던 히스토리를 남겨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대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DB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빅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기간도 사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라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DB 클러스터를 내려서 비용에 대한 절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다시 처음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고요. 서비스 중단도 설계에 따라서 중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롤백 또한 어려움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배경에서 전환 과정 중에 서비스의 무중단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단점, 제가 생각했던 단점인데요. 거대한 모놀리식에서 스파게티 코드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의 빅뱅으로 옮길 시에 도메인에 따라 디펜던시가 강력하게 있는 소스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거대한 모놀리식 소스 코드가 만약에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소스 코드를 파일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관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디펜던시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모두 찾다고 가정을 해도 일반적인 MSA 구조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각각 도메인을 담당하는 팀에게 해당 소스 코드를 수정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해당 레포에 접근을 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정했지만 만약에 단 한 개의 SQL 쿼리에서 가격과 관련된 프로모션 데이터를 조인하는 걸 저희가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링 배치를 활용하거나 실시간 이벤트 발행을 통해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인데요. 빅뱅 처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이벤트 스키마의 유동적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신규 프로모션 시스템에 맞도록 스키마 이벤트를 변경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영향 없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사실 시스템 아키텍처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모션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수신하는 컨슈머를 추가 개발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정하는 작업이 처리가 필요합니다. 프로모션 A, 프로모션 A-1, B 순서로 이벤트가 발행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처리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의 이벤트가 이제 실패가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A-2라는 이벤트가 오면 A-1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 컨슈머 로직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벤트 신뢰성을 맞추기 위해서 DLQ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트라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적 일관성을 고려해서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도록 직접 구현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다른 대안으로 4만을 봐보겠습니다. 카프카를 활용한 CDC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잠시 CDC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 삽입, 업데이트, 삭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즉 비마트 시스템에서 비마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변경이 발생된 경우 CDC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프로모션 데이터베이스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큰 장점은 기존 시스템에 큰 변경점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원래 하던 대로 프로모션의 생성, 수정, 삭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카프카 커넥터에 의해서 카프카 이벤트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동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영향도는 없고, 서비스 영향도가 낮고 높은 데이터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가능성도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사실 카프카 생태계를 좀 학습이 필요한데요. 카프카 커넥터, DBG용 커넥터 환경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작업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DBG용 카프카 커넥터에 대한 레퍼런스인데요. MySQL 소스 커넥터를 활용해서 카프카 토픽에 해당 값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카프카 JDBC 싱크 커넥터를 활용해서 특정 MySQL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발생된 이벤트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사실 로그를 통해서 DB 데이터 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쉽게 CDC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구상도를 설명드리는 자리로서 일단 저희 기술 블로그에 있는 유원영님의 CDC 관련된 글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안 논의 끝에 가장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4만이기 때문에 4만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카프카를 활용한 CDC 방식이 결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에 1개월을 가정했을 때 그 사이에 정책 및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관련된 수정을 포함하여 DB 마이그레이션까지 관련된 작업들 동시에 두 가지를 일정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에 큰 영향도가 없다는 것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4만이 채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단점 같은 경우 카프카 커넥터, DBG용 커넥터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사내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무조건 4만이 좋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들은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중에 MSA별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에서 DB를 활용 중인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PostgreSQL DB에서 MySQL DB로 데이터 이관 시에 JDBC 소스 커넥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인설트하기엔 다소 복잡한 설정의 변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PostgreSQL의 데이터 컬럼 형태가 MySQL 데이터 컬럼 형태와 다른 경우이겠죠. 이런 경우 2안보다는 3안보다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디버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충분히 고려돼야 대안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을 했으니 이관에 대한 배포 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 개발이 첫 진행되었고 시스템 이관을 위해서 소스코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안정적으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전략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이때 9월 21일로 볼 수 있는데요.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비마트 DB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프로모션 데이터로 10월 21일자 기준의 신규 데이터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트랜잭션이 발생될 수 있는 어드민 또는 이벤트를 수신한 경우 그대로 비마트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연결되어 있던 카프카 커넥터는 비마트로 동기화 처리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즉 어드민 사용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그대로 가격 변경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DB는 프로모션 DB로 동기화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지난 뒤 시스템 운영 배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설정을 하면 될까요? 비마트 서버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될 수 있는 영역은 기능 플래그를 전환을 합니다. 배포를 진행하는 즉시 신규 프록시 서버로 데이터를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 플래그를 전환하게 되고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저장, 삭제, 수정 등은 신규 프로모션 서비스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비마트에 연결되어 있던 CDC를 다시 역방향으로 틀어 프로모션이 저장될 경우 비마트 데이터가 동기화가 될수록 처리합니다. 배포 시간 자체는 짧은 기간 동안 배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에 롤백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기능 플래그를 중지하는 처리와 함께 CDC를 중지한다면 롤백도 단기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화하여 단연간 누적된 가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드민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험상 실제 배포 당일날 CDC 전환을 포함하여 1시간 미만의 배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배포하는 시간보다 QA 시간이 좀 더 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시간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데이터는 유실은 없었고요. 서비스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롤백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현했지만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롤백은 다행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을 아까 ADR 방식으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ADR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비마트 가격 할인 시스템을 이관하는 목표를 잡고 개발 기간은 한 달, 배포 과정은 무중단, 데이터 유실은 없어야 되며 빠른 롤백이 가능하다라고 맥락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대안의 경우 API 서버 및 이벤트 처리 시에 빅뱅 배포 혹은 프록시와 기능 플래그의 장단점을 기입하고 DB 마이그레이션은 빅뱅 배포 및 스프링 배치와 이벤트 방식 그리고 카프카 CDC 활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기입합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API 서버 및 이벤트 처리 시스템은 이관 시 프록시, 기능 플래그를 활용하고 DB 마이그레이션은 카프카 커넥터를 활용하여 CDC 방식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ADR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기입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경험상 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사실 이 대안도 중요하고 맥락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정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을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후기인데요. ADR을 활용하니까 작업이 유용하다인데 ADR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사진들을 적고 배경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난 뒤에 작업에 들어갔을 때 도메인 분석에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동료들에게 배경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남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장점을 확인하기 쉽고 결정했던 상황에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적어두는 것이 추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 아키텍처가 결정되었는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양식의 문서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타 엔지니어와 소통 시 협업에 유용하게 되고 AI를 활용해서
뭐 질문하고 관련된 소스 코드를 수정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 ADR 같은 것들을 학습시키고 이 ADR 문서에 맞는 형태의 소스 코드가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